그 제목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TEG 가이디드 엔트플레이트라 테라피 이렇게 받았는데요. 사실은 다른 앞전에 교수님들은 이제 중요한 리뷰와 인사이트 주셨는데 아직은 이 주제가 좀 임머처한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시행했던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고 다시 제목으로 들어가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I를 하고 난 환자에게 있어서 TEG를 통한 MA 측정, 그다음에 Verify Now를 통한 PRU 측정을 한 게 예후 예측에 어떤 임팩트를 갖는가,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 저희 중재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PCI하고 나서 뎁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금지 요격이고 플레이틀렛을 어떻게 해서 억제해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테라피트 인도라는 것도 찾아내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뎁트 쓰고 이렇게 해도 아직도 모자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한 것은 바로 트롬보 일라스틱 그래피라고 하는 TEG를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피지올로직하게 홀 블러드 테스트가 되겠고 직관적으로 이제 플레이틀렛과 피브린의 액티비티를 같이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랏 이니시에이션부터 라이시스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카이네티스이고 그전에는 뭐 서저리나 트라우마 번 뭐 이런 데서 좀 사용을 했었는데 코로나리 PCI 환자들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본 연구는 여러 단계 중에서도 여기 이제 보이는 플레이틀렛 피브린 클래스 스트렝스 PFCS라는 이 지표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진검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로 따진다면 이제 맥시멀 앰플리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MA와 PFCS는 이제 동일하라는 거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도 이 MA 값을 어느 정도 나눠놓고 나면은 PCI 받은 환자에게서 예후 예측에 좀 분별력이 생긴다 이런 보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넘버의 제한이라든지 팔로우 기간의 제한 등으로 어느 정도 뭐 제한 정도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CI를 받은 환자에게 있어서 PFCS를 측정하고 플레이틀렛 리액티비티 측정을 해서 그 둘 간에 어떤 인터액션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두 바이오마커가 갖는 어떻게 보면 예후 예측에 있어서의 밸류가 어떤 것인지 요걸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테리오시스를 꽂고 나서 샘플링을 했고요. 한 샘플링은 TEG 5000을 이용해서 MA 값을 측정을 했고 다른 샘플링은 Verify Now를 통해서 PRU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진후 데이터를 사용했고 PRU와 MI가 동시에 다 측정된 환자들이 거진 대부분이었는데 2,500여 명이 있었고 그 환자를 이전에 알려져 있는 그 컷오프 밸류 PRU 같은 경우에는 208 초과를 하이군으로 두었고요. MA 같은 경우에는 68 이상을 하이로 두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로우 되니까 총 4군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군을 나누어서 비교를 했고 4년째 메이스, 올코스 데스와 마이오카르디얼 인파렉션 발생, 스트로크의 컴포짓을 두었고 블리딩은 바크 메이저 크리터에 따라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통계를 사용했고 보정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변수를 또 사용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인데 좀 비지하지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군을 나눠서 보게 되니까 각각 분포하는 그 환자 수는 한 이 정도가 됐었고요. PRU가 하이군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PRU와 MA 값이 높았고 나이도 좀 많아지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컨벤셔널 리스크 팩터인 하이퍼텐션이나 DM 같은 경우에도 하이군이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고 본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어큐트 마이오카르디얼 인파렉션 환자에 해당하겠습니다. 보시면 HSCRP라든지 피브리노젠, D-다이머 같은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이군으로 갈수록 더 높은 넘버를 보이고 있었고 멀티베이스 디지즈 역시도 하이군이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90% 정도 가까운 환자들이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태원 시의 에스피린은 거진 모든 환자들 98%, 99% 처방이 되어 있었고 P2Y1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처방이 되었었는데 크로피도그렐이 메저리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보고 싶었던 PRU와 PFCS와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점들이 찍혀 있는데 말 그대로 산점입니다. 완전히 흩어프로 이렇게 찍혀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상관관계가 없겠구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도 확인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어스만으로 보더라도 뭐 워낙에 점이 많으니까 2,000개가 넘으니까 통계적인 P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코에피션시가 0.07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통계적으로 위크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 PR을 예측하거나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는 어떤 인자가 있겠느냐를 이제 봤는데요. 나이가 AG가 되겠고 CKD, 어니미아 같은 경우가 보정을 했을 때도 아드레이셔가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메일, 디스리피디미아, 그다음에 인덱스의 MI 프레젠테이션, 포턴트 P2Y12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는 리버스 어소시에이션이 있었습니다. 또 요거를 이제 하이 PFCS 피노타입과 어떤 팩터들이 또 어소시에이션이 있겠느냐 보았더니 어니미아, 인덱스의 MI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WC나 플레이트의 넘버가 올라갈수록 멀티베슬 디지즈인 환자들 아니면 HSCRP나 피브로니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A 값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메일이라든지 프리비어스 MI였던 환자들 캐슘 채널 블로커의 사용이라는 것은 그거면은 이제 리버스 콜레이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뭐 MA가 PFCS가 하이 PR을 예측하지 못했고 PRU가 역시 하이 PFCS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각각이 어소시에이션 되고 프리딕션 하는 게 다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본 그래프는 PRU 값과 MA 값이 본 코호트에서 메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되는가를 스플라인 커브 통해서 보았던 것인데요. PRU가 10씩 증가할수록 해저드 레이셔 1.04씩 메이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고 MA 같은 경우 1씩 증가할수록 해저드 레이셔 1.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메이스의 발생이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었던 점은 저희가 이제 PRU 208하고 MA 68을 이전 문헌 그대로를 갖고 왔었는데요. 본 코호트에서도 굉장히 그 변곡점이 그 전에 알려있던 값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 그 컷오프 밸류 잡은 것이 릴라이블 하겠다 이런 인사이트도 받았습니다. 키 그래프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년째 메이스를 관찰했는데 하이였던 군이 19.3%로 가장 많은 이벤트 발생을 보이고 있었고 로우가 7.5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당했던 군이 말 그대로 중간에 그냥 비슷하게 이벤트 발생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올코스 모탈리티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메이저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3.5% 정도 분포하고 있는데 이건 통계적으로 이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네 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컨비네이션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더니 메이스 발생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멀 PR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로우 PR 같은 말 되겠습니다. 로우에 있던 군에 비해서 하이인 군이 어저스트를 했을 때도 해저드 레이셔 1.95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HPR을 보였던 같은 군의 환자를 할지라도 로우 PFCS 군에 비해서 하이 PFCS 군이 이벤트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현상은 올코즈 데스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non-fatal stroke 같은 경우에는 하이 PFCS를 피노타입을 갖는 환자를 하더라도 플레이틀렛 리액티비티에 따라서 리스크가 좀 달랐었고요. 좀 흥미로웠던 점은 메이저 블리딩이 되겠는데 로우 PFCS 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스 스트렝스가 좀 묽었던 환자들인데 이런 경우에 플레이틀렛 리액티비티가 낮았던 군에 비해서 높았던 환자들이 블리딩을 적게 생긴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PFCS와 하이 HPR과 하이 PFCS 군을 한 군으로 두고 나머지를 그냥 다 디아돌스로 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하이인 군이 나머지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발생이 많았고 그런 것들은 메이저 클리니컬 서브그룹 되는 것들도 컨시스트하게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전의 컨벤셔널 리스크 팩터와 이제 이걸 애드했을 때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좀 더 가치가 있겠느냐를 요 ROC 커브와 함께 C 인덱스로 살폈는데요. 보라 색깔이 에이지와 섹스만 갖고는 C 인덱스가 0.598이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다 알려져 있던 컨벤셔널 리스크를 썼더니 C 인덱스가 0.719였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하이 PFCS와 HPR 피노타입을 얹었더니 바이오마커를 얹었더니 C 인덱스 0.714로 껑충 뛰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재서 바이오마커를 사용하는 게 프로노스틱 밸류를 좀 높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서머리업하면은 리얼월드 PCI에 있어서 40% 환자들이 하이 PFCS를 나타내고 있었고 로우 PFCS 피노타입에 비해서 하이 PFCS 피노타입 환자들이
리스크 프로파일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PFCS 자체가 HPR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거 역으로도 그거는 그렇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바이오마커의 연관관계는 상당히 위크한 콜리레이션을 보이고 있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PFCS와 HPR 피노타입 같은 경우는 메이스 발생에 어디티브한 이펙트를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양자를 다 가진 군이 가장 메이스와 올코즈 데스에 대해서 리스크가 가장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었던 또는 공부하고 있었던 HPR 환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로우 PFCS 환자군에 비해서 하이 PFCS 환자군이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다시 한번 이 TEG 같은 걸 통해서 PFCS를 그러니까 클래스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치 있고 또 이 앞으로의 트롬보 이스케믹 리스크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디케이터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TEG 가이디드 엔티트롬보틱 트리트먼트가 우리에게 어떤 실효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언을 했었습니다. 본 연구는 올해 초에 2024년 초에 유러피안 저널에 이제 게재가 됐었고요. 당시에 그 영국의 혈전학회 이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그 다이아나 선생님이 에디토를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을 발견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축하를 주셨었고요. 우리가 이미 뭐 콜레스테롤, 인플라메이션, 플레이틀렛 이건 항상 이그제미션 하고 있는데 코로나리 환자에게 있어서 알듯말듯 계속 이 코아귤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늘 부족한데 여기에 있어서 코아귤레이션 시스템과 플레이틀렛을 동시에 이 평가하는 이런 맥락이 굉장히 중요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유효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제목으로 돌아와서 PCA 받은 환자에게 있어서 TEG 가이디드 엔티플레이트 테라피가 현재 어느 스테이터스에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요건 저희가 이제 논문 디스커션 쓸 때도 한번 공부를 했었고 요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한 번 더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제가 뭐 한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찾아보면 거의 문헌이 없는데 그것도 중국 선생님들이 중국 논문에 그냥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레퍼런스 있다고 해서 찾아보고 나면 이 레퍼런스는 찾아지지 않고 뭐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과학적으로는 이 TEG 가이디드 엔티플레 테라피가 우리에게 정설로 다가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같은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런 바탕이 될 것이고요. 그럼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뭐 한 가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뎁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는 뭐 명확하게 디에스컬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기술도 발전했고 파마콜로지도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 우리가 여전히 디폴트로 좀 세게 쓰고 뭔가 이런 엔티플레이틀렛과 엔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한 컨선을 많이 가져야 될 환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이전에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컴플렉스 PCI를 이제 한 환자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이런 엔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해서는 항상 니드가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AP 페이션트라든지 리바록사반이 성공했던 컴파스 라이크 페이션트 이런 분들은 분명히 MA 가이디드 아니면 TEG 가이디드 이런 엔티 트롬보틱 스트래티지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